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지금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삼형제를 두셨어요. 맏이 둘째, 그리고 막내인 제 남편. 시어머니는 장남 사랑이 유별나신 분이에요.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삼형제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무한 장남 사랑이 대단하셨대요. 장남이 결혼할 때는 전셋집을 해주셨어요. 둘째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약간의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막내인 저희에게는요. 아무것도 해주신 것 없고 축의금까지 다 가져가셨어요. 그야말로 지원은 0원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불만 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겪은 일들은 정말 차별이 심했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수술하고 입원하셨는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시어머니가 큰아들한테 전화하셨대요. 너는 회사 일 바쁘니까 오지 마라.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저희한테 전화 오셨어요. 너는 주부니까 시간 있지? 간병은 당연한 며느리 도리야. 와서 돌봐줘야지.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큰형님도 주부시거든요. 그런데 큰아들네는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고 저는 주부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결국 2주 동안 병원 간병을 제가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힘드시니까 우리가 해야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초 큰아주버님 생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미역국 끓이시고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부치셔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으시고 초대하셨대요. 우리 큰아들 생일인데 엄마가 제대로 해줘야지. 저희 남편 생일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화 한 통 없으셨어요. 남편이 서운해서 엄마, 오늘 제 생일인데요 했더니 아, 그래? 미역국 못 끓였네. 내가 막내 생일까지 챙기면 언제 쉬냐? 네가 알아서 먹어. 남편은 웃으면서 괜찮아요 했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은 부모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시어머니께 제일 많이 잘해요. 뭐든 다 주고 싶어 하죠. 그런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장남한테는 퍼주기 바쁩니다. 남편도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장남이 잘 되어야 한다고 동조하고 받는 차별에도 불만이 없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 가족 일이니 참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그날 시댁의 삼형제 가족이 다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70대가 되어 보니까 혼자는 외롭고 힘들더라. 홀시어머니세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식사도 혼자 먹으니까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졌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 걱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시어머니가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집을 큰애한테 증여를 해주려고 한다. 네? 첫째가 잘 살아야 동생들 건사하니까 너희 둘은 큰형을 잘 섬기고 따라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집을 원래는 내가 떠나고 상속을 첫째한테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 셋이서 이 집에 대한 지분을 나눠야 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먹은 김에 큰애한테 증여를 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막내인 너희 집으로 들어갈까 한다. 뭐라고요? 내가 빈손으로는 아무래도 염치 없으니까 3천만 원을 막내 아들인 너한테 주고 들어갈 생각이다. 저는 들으면서도 이게 제대로 듣고 있는 게 맞는지 황당했어요. 멘탈이 몇 번이나 깨졌습니다. 첫째 형님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아니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인 듯한 표정이었죠. 둘째 형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다 같은 아들인데 전부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막내인 제 남편은 받아들이는 듯한 긍정적인 액션을 취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말대답한 적 없어요. 순종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집은 첫째한테 가는데 왜 저희 집으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네가 착해서. 큰애는 성격이 좀 강하잖니.
네가 제일 순하고 착해서 네 집으로 가려고. 저는 그 순간 정신이 아찔했어요. 집은 큰아들 주고 본인은 착한 막내 며느리한테 가겠다고? 3천만 원 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저는 절대 합가 없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따라온 남편이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외로워서 그래. 이해 좀 해줘. 3천만 원도 주신다잖아. 그것도 큰 돈이고. 엄마가 우리한테 오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정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하는 이 사람을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통곡하듯 소리 질렀습니다. 절대 합가는 없어. 시도조차 하지 마. 나를 설득하려거든. 앞으로 영원히 아이랑 나 못 볼 줄 알아? 형은 집 받고 우리는 3천만 원 받고 어머니 모시라고? 이게 말이 돼?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만데. 네 엄마는 네가 모셔. 나는 절대 안 해. 여보, 못 박는다. 나 절대 안 해. 포기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시어머니는 계산기를 완벽하게 튕기셨어요. 집은 가장 사랑하는 큰아들한테 주고 본인은 가장 만만하고 착한 막내 며느리한테 가고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시겠다는 거죠. 큰아들 집으로는 왜 안 가세요? 집도 주는데? 아, 큰며느리가 성격이 강해서요? 둘째네는요? 그건 아예 언급도 안 하셨어요. 결국 가장 만만한 게 저였던 거죠. 그동안 순종하고 말 잘 듣던 며느리. 시어머니 말씀 한 번도 거역 안 한 며느리. 얘는 시키면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엄마 사랑에 굶주렸던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외로우신데 우리가 모셔야지. 형은 형대로 사정이 있잖아. 3천만 원도 큰 돈이야. 제 남편은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장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장남이 잘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차별받아도 괜찮다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건으로 아직은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거부했으니까요. 남편도 더 이상은 저한테 말을 못 꺼내요. 제가 그날 정말 심하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지금은 폭풍전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남편이 저 몰래 어머니를 모셔오려는 건 아닌지 매일 불안합니다. 남편은 계속 저를 쳐다봐요. 설득할 기회를 노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이 사람이 정말 제 편인가? 아니면 평생 어머니 편인 건가? 큰형님은 조용히 집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둘째 형님은 억울해 하시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3천만 원 받고 시어머니 모시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저는 절대 합가는 꿈에도 생각 없어요. 3천만 원? 그게 시어머니 노후 모시는 대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집값은 얼마인데 3천만 원 주고 들어오시겠다고요? 더군다나 그 집은 원래 삼형제가 나눠야 할 재산 아닌가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렇게 계산기를 튕기는 시어머니 속내가 정말 괘씸하고 어이없습니다. 만약 둘이 작당하고 합가 시도 낌새가 보이면 저는 변호사 알아볼 겁니다. 이혼도 각오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저는 제 인생이 소중해요. 시어머니 모시면서 눈치 보고 뒷바라지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것도 집 한 푼 안 받고 3천만 원 받고요. 말도 안 됩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희생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저는 착한 며느리였지만 호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은 장남 주고 본인은 막내 며느리 보고 모시라는 시어머니.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인가요?